만약 30년 뒤 상하이가 바닷물 아래에 잠긴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미 경고는 시작됐습니다. 중국 해안 도시가 매년 7cm씩 가라앉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이미 수도가 침몰 중입니다. 우리는 이 침몰하는 도시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인도네시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수도 자카르타가 실제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연간 25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고 이대로라면 2030년쯤엔 대통령궁이 물에 잠길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지하수입니다. 자카르타는 상수도 보급률이 60%밖에 안 돼 많은 주민들이 우물을 파 지하수를 끌었습니다. 결국 지하수를 채우던 땅속 공간이 비고 그 빈 공간이 무너지면서 지반이 주저앉는 겁니다. 도시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면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못하죠. 지하수가 재충전되지 않으니 침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지금도 400만 명 이상이 지하수에 의존해 침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새 수도 이름은 누산타라. 보르네오 섬에 새로 조성 중인 계획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죠. 새 대통령 프라보어의 무상 복지 확대 때문입니다. 무상급식, 건강검진, 부채 탕감, 주택 지원까지 지출은 늘었습니다. 그 배경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오른쪽 위 카드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문제는 세금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다. 예정돼 있던 부가세 인상 법안이 있었지만 프라보어 대통령은 여론을 의식해 시행 직전에 축소했습니다. 결국 증세 대신 인기를 택한 셈이고 재정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3%를 넘기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한도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 예산도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덕분에 국민 지지율은 높지만 늘어나는 부채와 재정 불안은 외국 자본에겐 리스크로 보이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5%대에서 8%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택한 거죠. 브릭스에도 가입했고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도 중국이었습니다. 한편 중국도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해수면은 빠르게 오르고 지반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해수면 상승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빨랐고 최근 2년간은 거의 2배 가까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선전 같은 해안 도시는 매년 7cm씩 침하 중입니다. 이대로면 수십 년 안에 해수면보다 낮아지는 도시들이 실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비슷합니다. 지하수 남용, 도시화, 그리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다행히 한국은 지반이 단단해 침하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도 일부 서해안 지역 외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침몰하는 지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질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누구의 차례일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은 한국 건설사에겐 기회입니다. 하지만 재정 불안과 정치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